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보다 주먹, 법보다 계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먹으로 분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자력구제, 즉 내가 알아서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입니다. 당장 기분이 풀릴지는 모르겠으나 땡값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도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물어줘야겠지요. 주먹과 힘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돈을 뺏어서 변제를 받아가거나 건물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도죄라든가 주거침입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양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무단으로 호텔에 침입하여 나체인 상태인 배우자를 촬영한 경우에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촬영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주거 침입죄 및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법보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법률 관계는 당사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례로 대여금이냐 투자금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부자가 이빈나에게 1억을 지급했는데 이빈나는 김 부자에게 1년 안에 1억 5천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자는 이빈나로부터 받은 돈은 수익금에 불과하고 투자 원금도 이빈나가 상환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투자 원금은 아직 못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빈나는 1억 5천만 원으로 대여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입증을 통해 누구 주장이 맞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투자금이라면 투자 원금 보장 조건이 아니면 투자 원금이 손실난 경우에 투자 원금은 안 갚아도 되고요. 투자금이면 이자 제한법에 적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대여금이라면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 이자 제한법에서 정한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투자금이라면 고수익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여금이라면 이빈나의 채무는 모두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하고요. 투자금이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투자 수익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투자 원금은 별도로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살펴보았습니다만 기업 간의 소가가 큰 사건에서 개인 간의 소액 사건까지 당사자의 법률 관계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야 승소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반사회적인 계약이나 법에 저촉되는 계약은 무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 포기각서라든가 노예계약, 도박빚은 무효인 것입니다. 결국 다툼이 생긴 경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처한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과 방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